2010년 8월 부산 어느 보험회사 사무실. 사망보험금 타러 왔습니다. 24억 원. 아, 네. 누구 사망보험금을 타러 오셨나요? 2달 전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A 사망보험금이요. 아, 네. 혹시 본인은 누구신가요? 저는 P라는 사람이에요. 네네. 뭐지? 이 여자 뭔가 좀 수상한데? 지문 한번 확인해볼까? 보험사 직원은 자신을 P라고 소개한 여성의 지문을 확인해보기 위해 일부러 펜을 건넵니다. 네, 여기 사인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펜이 있습니다. 그런데 P는 사인을 한 뒤 펜을 수건으로 싹싹 문질러서 지문을 없앤 다음에 다시 돌려줍니다. 빈틈이 없어 보이는 그녀 P. 그러나 곧 보험사 직원은 경악했습니다. 이미 죽었다는 A의 사인과 사망보험금을 받으러 온 이 P라는 여자의 사인이 똑같은 것입니다. 심지어 죽은 A의 사진과 P의 얼굴도 비슷합니다. 당신 뭐야? 예수? 경악한 보험사는 그 즉시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보험사로 즉시 출동한 경찰들에게 잡힌 의문의 여성 P. 분명 보험에 가입한 A는 죽었는데 A와 외모와 사인이 같고 이름만 다른 P라는 여자가 보험금을 받으러 온 괴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영화 화차. 얘가 선영이가 아니래. 이 사람 강선영 씨 아닙니다. 아예 다른 사람인데. 주민등록 번호는 똑같아요. 사고로 죽고 보험금을 탄 딸이 곧이어 사라졌다는 거. 2012년에 개봉한 이 영화는 한 여자가 다른 여자를 죽인 후에 본인이 그 여자가 되어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인데요. 영화에서 김민희 씨가 가짜 신분으로 살아가기 위해 가족도 친척도 없는 누군가를 찾은 것처럼 A는 본인을 대신하여 죽어줄 대역을 찾기 시작합니다. 당장 사라져도 그 누구도 찾지 않을 사람. 그렇게 A의 눈에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으니 20대이면서 노숙자였던 여성 P. A는 노숙자 쉼터에 살고 있는 P에게 접근했습니다. 본인을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소개하고 P에게 어린이집 교사를 시켜주겠다고 유인했습니다. 교사가 된다는 말에 설레어 A를 따라 나선 P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P가 어떻게 죽었냐고요? 모릅니다. 그저 A가 인터넷에 독극물을 검색한 증거만 드러났을 뿐. A는 P의 시체를 서둘러 화장했고 본인 스스로 결국 P가 되었습니다. 완벽 범죄를 꿈꿨던 A. A는 그렇게 본인이 P인 척 했으나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수령할 당시 이 멍청한 여자가 본인을 P라고 소개하면서도 긴장한 나머지 본인 A의 사인을 해버리는 우습지도 않은 실수를 저지른 바람에 덜미가 잡힌 것이죠. 그러나 A를 처벌해야 하는 검찰은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어이 박검사님, 기분이 쪽박 거시기 한가보요? 부산 보험 사기 사건 이거. 그래요. 뭐 문제 있습니까? 시체가 없어, 시체가. A가 P의 시체를 서둘러 화장해버리는 바람에 P가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 그래도 이제 정황 증거들이 많으니까 어디 한번 잘해봅시다. 이 사건 무려 재판만 5번이 열렸습니다. 재판 내내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는데요. 반전을 거듭한 재판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 비록 시체가 없어가 사인을 밝히기 어렵지만서도 A가 P를 죽였다는 정황 증거들이 일이 넘쳐납니다. A 처벌해야 합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보험 사기를 하려고 했던 것은 제가 인정해요. 하지만 P가 어떻게 죽었는지 저는 정말 모른다고요. A는 노숙자 쉼터에서 P를 찾았고 어린이집 교사를 시켜준다고 유인했습니다. A는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거액 보험에 미리 가입한 기록이 있습니다. A는 인터넷으로 살인 방법, 독극물을 검색한 기록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비록 지금 시체는 없으나 A가 P를 해했다는 정황 증거들이 일이 넘쳐납니다. 시나리오 쓰지 마세요. 시체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죽였다고 바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조용. 시체가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죽었는지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판사님. 그러나 P가 스스로 숨을 거뒀다거나 자연사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판사님. 여러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A가 P를 해했다고 봅니다. 이런 저급한 범죄는 어떠한 이유에도 용서받을 수 없는데 지금 A는 뉘우치지도 않고 있어요. A를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겠습니다. A를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무기? 저는 인정할 수 없어요. 2심 법원으로 가겠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A가 한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P를 살해했을 거라고 이제 강력한 의심은 갑니다. 그런데 검사, 구체적으로 A가 P를 해했는지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요.
피해 사망 원인은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요. 타살이라고 인정할 증거는 있나요? 없잖아요. 명백한 것이 하나도 없네요. 명백한 것이 없는 이상 A가 억울할 사람이 될 가능성은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A는 무죄입니다. 이렇게 A는 무죄를 받습니다. 재판장님, 아니 그럼 시체 없는 사건은 증거 없으면 다 무죄란 말입니까? 지는 인정 못합니다. 대법원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어나는 또 한 번의 반전. 이심아, 네 형아, 그래 A한테 무죄를 줬다고. 예, 형은 이심이 마음 이해해.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 만들면 안 되지. 알아. 그런데 살해 동기를 보자고. 이 사건은 정황 증거만 봐도 살해 동기가 비교적 명확히 나오는 사건이야. 아니 그래서 말인데 시체 없고 증거 없다고 바로 무죄하기에는 조금 경솔한 거 아닐까? 다시 한 번만 판단해봐. 예.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2심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환송이라 하죠. 공은 다시 2심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A를 판단해봤습니다. A를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저는 인정 못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대법원으로 가보겠어요. 마지막 재판. 이 사건은 시체가 없는 사건, 즉 증거 없는 사건입니다. 증거가 없다면 의심이 간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벌 줄 수 없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 증거들이 종합적으로 관찰해 봤을 때 모든 것들이 똘똘 뭉쳐서 증명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수 소견과 노숙인 쉼터 측의 진술들을 종합한 결과 A가 보험금을 타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할 동기는 충분히 인정됩니다. A를 무기징역에 선고합니다. 부산 시신 없는 살인사건. 시신이 없는 판결을 내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사라졌기 때문이고 단 0.1%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법의 정신이 있기 때문인데요. 판사들의 고민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인사이드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늘 여러분이 궁금해할 속 사정들을 치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